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마지막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픽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블록체인 픽은 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을 모시고 저희가 그 회사의 스토리와 또 보유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 블록체인 픽 오늘 첫 번째 저희가 모신 기업은요. 바로 O2O페이라는 기업인데요. O2OP의 CEO시죠. 김성수 대표님 그리고 정형주 CTO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간단하게 O2O페이라는 회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저희 그 오토페이는요, 그 오토 환경 기반에서 이제 사용자가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얻어지는 환경 정보하고 사용자의 정보를 이제 저희가 이제 얻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토큰으로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결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플랫폼입니다.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사용자가 이제 뭐 전시장에 갔다고 했을 적에 네. 그 전시장에 도는 여러 부스들을 이렇게 돌아볼 겁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그 전시 부스에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에 대한 트래킹 정보를 이제 서버에 저장을 하게 주고 네. 그 저장된 정보를 이제 저희는 기업에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얻은 그런 토큰들을 다시 이제 저희가 저희 가맹점이나 파트너사들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네. 결제 용도로 사용을 해서 어떤 구매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실생활에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네, 자, 네. 그럼 이 O2페이가 사실 또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가 좀 궁금한데 CTO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오토페이를 저희가 만들게 된 거는 네. 기존에 지금 여기 계신 그 CEO님하고도 네. 논의를 많이 했지만은 재작년부터 저희가 비즈니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뭔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 중순부터 기획을 계속 하게 됐고요. 네. 작년 말쯤에 그러면은 회사를 다시 만들자라고 시작해서 그 5명 분이 모여서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네.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예전부터 했던 위치 기반의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기 때문에 위치 기반 사업. 그것과 네. 블록체인을 한번 연동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회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럼 작년부터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고 5명이 모여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팀원과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 저희 파운더는 총 5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그 다 제각각의 이제 활동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 쪽으로 사업 기획도 많이 하고 그 글로벌 쪽으로 좀 비즈니스를 좀 했던 이제 경험이 있고요. 네. 저희 이제 CMO인 이제 그 강동석 이사는 이제 네. 중국 쪽에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제 플랫폼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보상 플랫폼하고 결제가 만나면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맞겠다고 판단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합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어떤 그런 마케팅 분야에서도 좀 전문가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어떤 정리를 하고 그렇죠. 또 우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제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네. 그건 5명이 이제 일단 시작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이제 기술들이 이제 주변에 또 많이 있으시니까 또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그런 엔지니어 분들 특히 이제 이런 오토 기반은 여러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들을 다뤄봤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인원들을 네. 또 이제 동시에 이제 접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운영했었던 엔지니어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펼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언어적으로도 그러고 이게 대내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내부에는 이제 뭐 영어라든가 네. 중국어, 일본어 이런 부분들을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멤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어떤 다른 분야의 5명이 정말 훌륭한 경력을 가진 5분이 이렇게 모였다고 했는데, 자, 그럼 이런 멋진 팀을 이끌고 있는 어떤 대표님의 경력이나 좀 배경이 저는 살짝 궁금해요. 저는 뭐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사업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초기에 이제 IT 분야로 했었고 네. 우리 지금 기술에 이제 블루투스 기반으로 한 이제 기술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초기에 이제 블루투스 기반으로 네. 액세스 포인트라는 어떤 제품을 기획하기도 하고 이제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기술적으로 맞고 우리 이제 CTO하고는 이제 유비쿼터스 모임에서 처음 사실 만났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2003년도부터였고. 굉장히 오래 아시는 그렇죠. 사이네요. 예, 되게 오래됐죠. 예,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50여 명 이상의 이제 직원들을 또 같이 회사를 해보기도 해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맞아떨어서 뭐 다시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서는 네. 상당히 뭐 어렵지 않게 쉽게 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토페이의 어떤 회사나 좀 팀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오토페이의 기술적 측면은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기술적으로는 아무래도 초기 그럴까요? 기존에 대한 내용은 우리 저희 CTO가 CTO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저희는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위치 기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리워드를 준다는 건데 보통 블록체인 상에서 이 토큰을 고객들한테 주려면 네. 행동을 강화시킨다. 유저의 비헤이비어를 인포스먼트 시킨다라고 전문용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위치 기반 정보를 모아서 그 부분 자체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이 그 전날에 특정 게임기를 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 게임기를 뭐 검색을 하셨던 그 정보가 있다면 실제로 마트를 지나갈 때 너한테만 지금 쿠폰을 줄게. 지금 30분 내에 들어와서 이걸 사지 않을래? 라고 했으면 그런 추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줄 수 있습니다. 오토페이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런 고객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 정보들을 모아서 저희가 그걸 자체를 토큰으로 제공을 해서 네. 토큰 자체가 뭔가 그 분의 활동을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뭔가 리워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가장 코어로 잡고 있는 거는 그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코어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가게 안을 들어오셨는지 어떤 매대 앞에 몇 초 정도 서 계셨는지 네. 그리고 어떤 동선을 가지고 움직이셨는지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네. 된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조금 더 뭐 추가 설명이 있을까요? 그런 이제 보상 기반의 이제 블록체인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블록체인 관련돼서는 이제 결제 플랫폼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면 디센트럴라이즈드라고 해서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컨트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네. 실제 결제 플랫폼에서도 저희가 이제 자체 내에서 이제 이렇게 익스체인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결제가 가능하게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맹점에서는 네. 결제할 적에 이제 코인으로 받기보다는 이제 현금으로 또 실제 지금 뭐 신용카드 결제하듯이 가맹점이 이제 캐시로 이제 결제 받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이제 회사 자체의 플랫폼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거래소하고 연계돼서 자동으로 이제 환전이 돼서 실질적으로 파트너 가맹점에서는 이제 현금으로 받고 네. 사용자들은 이렇게 보상받은 토큰으로 그렇죠. 실제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기술 구현을 하게끔 네. 또 그런 기획을 또 하고 또 지금 현재 좀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구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 결제 관련된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작은 의미로 이제 코인 투 캐시, 이제 캐시 투 코인이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코인으로 결제를 할 적에 네. 가맹점은 이제 캐시로 받는 거니까 코인 투 캐시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CTO인 정의사가 이제 보상 플랫폼을 얘기를 했을 적에 네. 그 보상받는 구조의 재원은 이 블록체인 안에서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가다 보면은 이제 제한돼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만큼 보상을 해줄 것이냐. 네. 예, 저희가 뭐 지금 현재 채굴형의 블록체인은 아니고 예, POS 방식의 이제 토큰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보상의 재원도 결국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 안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개인이나 기업들이
저희 토큰으로 지불을 하고 가져갈 수 있게끔. 근데 지금 현재 기반에서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현금 토큰으로 지불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결국은 현재 실물 경제인 화폐로 네. 결제를 할 수 있게끔. 그럴 때는 캐시 투 코인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저희가 통제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제 토큰으로 이제 지불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이 실물 경제인 화폐로 어떤 거래가 가능하게끔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떤 실물 경제와 연계성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토가 다른 결제 플랫폼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구하고자 또 사용자들한테 최종적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거는 네. 현재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결제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존의 플랫폼을 그쵸.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는 네. 얘기는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라든가 뭐 계좌이체라든가 그다음에 전자화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발전하고 진화하는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 네. 토큰으로도 이제 결제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이제 보완하고 발전하는 게 이제 저희 결제 플랫폼의 기본 컨셉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 기반 코인들은 사실상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 이 보상과 활용에 대한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토페이의 어떤 전략이 또 따로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보상의 개념을 아까 이제 우리 CTO가 얘기했던 네. 위치 기반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특정 한쪽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저희 전략은 B2B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블록체인하고 플랫폼의 비즈니스들을 저희 단독적으로 또 저희 한 오토페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잘하고 있는 뭐 어떤 특정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잘하고 있는 업체와 코업을 해서 네.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전략이고요. 또 이런 활용도 면에 있어서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결제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보상도 그렇고 그렇죠. 결제도 그렇고 훨씬. 좀 더 이렇게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저희 지금 내일 그 러시아로 출국을 하거든요. 예. 네. 러시아에 이제 인터내셔널 오토클럽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하고 이제 코업을 하기로 했고요. 예, 그쪽 업체의 플랫폼도 저희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네. 저희 쪽 플랫폼도 이제 러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유럽에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러한 협력 관계를 지금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가맹점의 확보가 어떤 가장 성공의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기서 오토페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지금 현재 가상화폐 또 암호화폐라고 하는 네. 그 코인이나 토큰들은 되게 많은데요. 많죠. 그렇죠, 너무 많죠.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네. 예, 예. 그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협력되어 있는 업체들끼리로 봤을 적에 네. 다들 결제 플랫폼은 없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오토 토큰을 기준으로 해서 네. 결제 플랫폼을 저희 걸 갖다 쓰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발행하거나 다른 쪽에서 활용하는 토큰들이 자연적으로 저희 오토 토큰하고 익스체인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내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네. 이제 그런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결제 용도로 암호화폐를 확장시켜 나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컨셉하고 네. 다른 쪽에서 이제 시도하지 않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시장 관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사실 국내 거래소만 보더라도 뭐 결제 관련 코인들은 사실 많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네. 여기서 오토페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현재 좀 시장 진입 시기가 적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현재 되게 과열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초창기에서 넘어가서 과도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늦게 시작한다고 하면 그만큼 준비가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다고 했을 적에 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라든가 저희가 이제 개발되는 기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시작하면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럼요. 그럼 또 이제 지금 해서 발전한다고 하면은 네. 향후 1년, 2년에는 이제 사용자들이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 뭐
적기라고. 적기.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적기에 진입한 이 오토페이의 로드맵이 좀 궁금한데 이 질문을 제가 좀 CTO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오토페이 지금 로드맵. 로드맵상으로 보면은 비즈니스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의 많은 업체들, 오토 업체들이랑 지금 계속 MOU를 맺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인프라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시스템들이 과연 그 해외의 파트너들이 사용할 수 있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저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네. 지금 플레이스토어 같은 곳에 벌써 런칭이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유저애들의 그 니즈를 지금 받아서 계속 디벨롭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몇 개 준비하는 것들 중에서 약간 히든 프로젝트 하나인데 어. 기존에 상점에 방문하면 네. 충전을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충전. 네, 휴대폰 충전해주세요. 아, 그렇죠. 그 부분 자체가 그 가장 좀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계 최초로 크립토 베이스의 그 고속 무선 충전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다다음 달 정도에 런칭이 되고 네. 그 충전을 하면서 그 충전기 위에 폰을 올려놓으면 뭐 메뉴판이 뜬다든지 아니면 광고가 뜬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오토 토큰 보상을 받는다든지 네. 그런 로드맵상에 있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로드맵상으로는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히든 프로젝트까지 지금 좀 밝혀주셨는데, 자, 그럼 이런 오토페이가 꿈꾸고 있는 최종 암호화폐 생태계는 어떤 그림일까요? 아마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요. 네. 저희 오토 토큰 뭐 기반으로 해서 많은 그 분야의 이제 블록체인 토큰들이 익스체인지 할 수 있게끔 네. 또한 그런 익스체인지 기반으로 해서 결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하면 오토 토큰이 많이 대중적으로 활용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생태계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은 정말 오토 생태계가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제가 사실 두 분께 모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국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전망이 우선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향후 유망한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제가 이거는 CTO 분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10년 전에 네. 얘기했던 것들이 유비쿼터스, 어, 뭐 온톨로지, 네. 뭐 시만틱 웹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0년이 지나 보니까 그것들이 다 벌써 현실화가 돼 현실화가 있죠?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블록체인 자체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 부분을 기반으로 민 쪽에서 관 쪽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속 네. 디벨롭을 시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각각의 블록체인을 연결시키는 인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IBC라고 하거든요. 각 체인망에서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연동이 되기 시작하려면 체인 간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몇 개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코스모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코스모스라는 프로젝트에서는 각각 체인 걸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리고 이 기종의 그 코인들을 어떻게 서로 상호 호환되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기술들이 릴리즈 되면 뭔가 유저 입장에서는 어떤 체인에 있든 어떤 토큰을 쓰든 상관없거든요. 훨씬 편하죠. 네. 근데 뒤에서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컨퍼런스를 글로벌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제 저희가 원래 했던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뭐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에 의외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지금 블록체인들이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 트렌드는 AI 쪽에 많이 이제 쏠려 있기는 한데요. 네. AI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지금 현재 실생활에 조금 접근한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되고 또 그런 어떤 보상. 블록체인 하면은 뭐 그 탈중화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암호화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그 원초적인 거는 보상에 대한 어떤 그런 리워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얹어졌을 적에 상당히 기존에서 정말 좋은 기술이야라고 했는데 죽은 기술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또 다른 뭐 게임 혹은 또 다른 이제 상황, 시장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그 블록체인 기술과 전망은
아마 더 상상 외의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좀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 모든 기술이라든가 이제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모든 그 기술의 발전은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겪고 일어났을 적에 상당히 이제 우리 주변 환경에 정말 실질적으로 용이하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다가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들을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서 아니야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개선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저도 성장하면서 시행착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아우, 그럼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듯이 어떤 이런 산업 분야라든가 이런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좀 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주셨으면 예 그런 이제 생각과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블록체인 픽 첫 시간에 오토페이의 김성수 CEO 그리고 정영주 CTO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